자, 7번째 내용 물질 속의 자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양은 많은데 이거는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정리한다고 하는 게 되게 좀 약간 그 낭비인 것 같아요. 그 뒤에 에너지 쪽하고 연계돼 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결과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관련된 문제만 좀 몇 개 풀고 다음 여러분들 각자 필요한 거는 공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세 개밖에 없어요. 이게 세 개도 사실은 이 그 여러 개가 연결이 돼 가지고 세 개가 된 거지 실제로는 세 개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내용을 정리를 따로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하고 좀 연계돼 가지고 약간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기장 했던 거하고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전기장 했을 때 이 전기장의 컬이 0이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장을 그 그레디언트 그 V 파이로 썼었나요? 또는 뭐 이렇게 해서 포텐셜을 도입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자기장은 그 이 다이버전스가 제로죠. 그래서 요거로부터 이제 B를 이런 그 벡터 포텐셜을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이 벡터 포텐셜 가지고 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것이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 같은 경우에 그 매질이 있을 때 그 매질에 전기장이 가해지면은 그러면 거기에 이 폴라리제이션이 편극이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전류가 흐르게 이제 자기장이 가해지게 되면은 물질 속에 진공에서는 제로겠지만 자기장이 가해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자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그 자화 밀도 마그네타이제이션 M이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 전류, 뭐 부피 전류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좀 살짝 넘어가고요. 그 결과로부터 우리가 대체 전기장을 유도를 했었잖아요. 비슷하게 그 H 벡터라는 거를 도입을 합니다. H 벡터는 뭐 이것도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B를 자기장이라고 표시하니까 그거하고 좀 그 이상하게 연결이 되게 되는데 얘가 뭐로 정의하면 뮤 제로분의 1 B 빼기 M 요걸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자와 밀도는 이 H 벡터하고 비례하는데 그때 비례 상수를 크사의 자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기감수율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이제 그럼 다시 써보면 B는 어떻게 되냐면은 뮤 제로에 H 더하기 M 그래서 이거는 뮤 제로에 1 더하기 자기감수율 곱하기 H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뮤 H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뮤 우리가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제 투자율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질이 하나도 없을 때는 그 B에 대한 그 앙페르 법칙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앙페르 법칙이 어떻게 됐냐면은 앙페르 법칙에 그 미분형과 적분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요게 이제 앙페르 법칙이었었는데 요거에 그 H 벡터를 써주면은 이제 매질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자화 때문에 이렇게 위와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 free. 여기 free라고 쓴 거는 뭐냐면은 그 자화 때문에 생기는 전류를 배제한 원래 그 시스템상에서 흐르는 전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 줄 거예요. 이거 이제 벡터 형태로 쓰면은 G는 J. 이것도 이제 벡터 형태로 쓰면은 또 이게 여기서 이 J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매질이 없으면 요거를 사용해 주고요. 그러니까 진공 중에서는 그다음에 어떤 매질 속에 들어가서 자화, 그러니까 자성체라 그래야 되나?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얘를 사용해야 된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그 에너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가 얼마였냐면은 전기장 속에 저장된 에너지가 2분의 1 진공 중에서는 입실론 제로 2제곱. 그다음에 그 매질 속에서는 여기 입실론으로 바뀌겠죠. 마찬가지로 자기장도 2뮤 제로분의 B0. 요게 이제 그 자기장 속에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어떤 면을 통과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잔이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에너지.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포인팅 벡터 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를 뭘로 정의해 주냐면은 U0분의 1에 E 크로스 B로 정의를 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포인팅 벡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이따가 나오기 때문에 살짝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직접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첫 번째 문제. 그림과 같이 일정한 전류 I가 흐르는 솔레노이드에 단면적이 A인 원기둥 모양의 선형 등방석 막대가 X만큼 들어있다. X만큼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나머지 여기는 L-X가 되겠죠. 솔레노이드의 단위 길이당 가문수는 스몰 n이다. 솔레노이드 내부에 놓여진 막대 부분의 자화. 첫 번째는 자화 M을 구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델타 X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자기 에너지의 변화. 두 번째는 델타 U.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솔레노이드의 막대가 받는 힘의 크기 F. 요 세 가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매질 속에 그 막대 부분의 자화라 그랬으니까 이 결국에 얘를 구하려면은 이제 M을 구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자기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질 속에 들어 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앙페르 법칙에서 뭘 사용하면 H를 사용해 주면 되죠. 그래서 H DL은 이제 I free. 이 free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은 뭐가 되냐면은 H 곱하기 우리가 뭐 이렇게 적분을 잡아준다고 하면은 요 길이를 L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H L이 될 거고요.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은 전류 I인데 개수가 몇 개냐면은 단위 길이당 개수가 N이니까 N 곱하기 L이 되겠죠. 그래서 LL 지워져서 H는 N I 이런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H 벡터의 정의를 뭐라고 했었냐면은 U0분의 1 B 빼기 M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서 M은
보게 되면은 뮤 제로분의 1에 B 빼기 H가 되는데 여기서 B는 뮤 H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면은 뮤 제로분의 뮤 H 빼기 H. 그래서 얘는 뮤 제로분의 뮤 빼기 1의 H가 돼서 M 크기만 쓰면요 뮤 제로분의 뮤 빼기 1의 NI가 됩니다. 이제 방향까지 표시해 주면은 얘가 그 M하고 H 다 똑같은 방향이고 튀어나온 방향이니까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이니까 M 벡터는 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에너지인데 얘는 자기 선수 그 자기장 속에 저장된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이 뮤분의 B의 제곱 이걸 사용해 줄 겁니다. 진공일 때는 뮤 제로를 여기다 써주면 되고요. 그럼 얘가 그 델타 X만큼 이동했을 때 자기 에너지의 변화를 쓰려 했으니까 원래 에너지 UX를 구하면은 얘는 이 뮤분의 B의 제곱을 써도 되고요. B가 뮤 H니까 2분의 뮤 H 제곱을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쓰면은 H가 NI였잖아요. 그래서 2분의 뮤의 N제곱 I의 제곱 그 다음에 이 뮤분의 그러니까 요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요게 그 에너지가 요게 아니라 이게 에너지 밀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부피를 해줘야지 전체 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2분의 1 입실론 제로 2 제곱에 이게 바로 이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부피 면적은 여기 면적 A라고 되어 있으니까 A 곱하기 L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A 곱하기 L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이 아니라 여기 X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네. L이 아니라 A 곱하기 X가 될 거고 다음에 오른쪽에는 뮤 진공이니까 뮤 제로죠. 그래서 2분의 뮤 제로 N제곱 I제곱 A의 L 빼기 X가 될 겁니다. 자, 그럼 U의 X만큼 델타 X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그때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X는 커지고 L-X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뮤 N제곱 I제곱 A의 X 더하기 델타 X 여기 2분의 뮤 제로 N제곱 I제곱 A의 L 빼기 X 빼기 델타 X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U는 U X 더하기 델타 X 빼기 U X가 될 테니까 요거는 2분의 뮤 N제곱 I제곱 A의 델타 X 그 다음에 더하기 아니라 빼기가 되겠네. 빼기 2분의 뮤 제로 N제곱 I제곱 A의 델타 X가 되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면은 뭐가 되냐면은 뮤 빼기 뮤 제로가 되고 2분의 N제곱 I제곱 A 델타 X 요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그 받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플러스로 계산할 때가 있고 마이너스로 계산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전류가 일정하게 공급이 되는 상태잖아요. 그때는 얘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설명하면 좀 기니까 그냥 결과가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u dx로 빼주면 남은 거는 뮤 빼기 뮤 제로의 2분의 n 제곱 i 제곱 a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전류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때는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요거는 자화체가 있는데 여기는 자화체의 자화 마그네타이제이션의 방향이 원통의 중심축과 나란하고 크기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일정한 M이 작용. 이게 M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여기다 도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구하라고 하면 자기장을 구하라고 해서 자기장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질 속에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R이 A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R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R이 B보다 클 때. 자, L이 A보다 작을 때는 진공 중이니까 그냥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가우스 법칙 그냥 사용해 주면 된다. DL은 당연히 이 안에 전류 없으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B 이꼴 제로가 될 거고요. R이 클 경우에도 이 바깥쪽을 지금 이제 여기 그 마그네테이션만 있고 전류가 하나도 흐르지 않는 경우에요. B, DL 이꼴 제로가 되니까 이게 뮤 제로 I인데 그 제로가 되니까 B도 역시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 모두 0입니다. 답은 구해졌네요. 1번. 이게 구해졌는데 가운데 것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매질 속에 있으니까 그냥 적분을 할 수가 그 위에 있는 앙페르 법칙을 사용할 수 없고 이걸 사용해야죠. 뭐냐면 H DL 이꼴 I in free. 근데 요게 이제 0이 되는 거죠. 즉 뭐냐면은 H가 0이 되는 겁니다. H가 0인데 이거의 정의 자체가 뮤 제로분의 1 B 빼기 M 이거죠. 그래서 B는 뮤 M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콘스탄트라이즈가 일정한 값, 그래서 일정한 값을 나타내 주는 거고 0, 0, 일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이 문제는 시간에 되게 여러 가지를 묻고 있어요. 첫 번째 이 D 벡터 묻고 있고요. 두 번째 H 벡터 묻고 있고요. 세 번째 단위 시간당 전자기 에너지의 흐름. 요거는 그 포인팅 벡터를 면적에다 적분해 준 거. 요거를 묻는 겁니다. 이게 원래 포인팅 벡터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에너지의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했으니까 포인팅 벡터에다가 면적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거를 다 도입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 D 구할 때는 뭐 있어? 매질 속에 D 구할 때는 가우스 법칙 써주면 되죠. 가우스 법칙이 뭐예요? DA는 Q in 이게 자유 인 요거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우스면을 어떻게 잡아주냐면은 요 P점에서 구하니까 P점을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통 형태로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그럼 옆면과 아랫면은 날아가 버리고 윗면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D 곱하기 위의 면적 파이 얘가 R이었으니까 R 제곱은 이거는 그 내부에 있는 그 P에서 파이 R 제곱 상환의 Q T 그러면 D는 뭐가 되냐면 D는 파이 R 제곱분의 Q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게 조금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 내부에 들어가 있는 전하의 양이 돼야 되니까 전체 면적의 r제곱분의 스몰 r 제곱만큼 면적 성분이 작아지니까 r제곱분의 스몰 r의 제곱. 그래서 d 벡터는 파이 r 제곱분의 qt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틀린 기억은 틀린 거고, 다음에 이제 기억.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자기 세기 이 h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dl은 I free in 이렇게 쓰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고리를 어떻게 잡아주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고리를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은 h는 요거 따라가는 방향으로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h 벡터는 h는 h 크기에다가 이제 파이 벡터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왼쪽은 뭐가 되냐면 h 곱하기에 한 바퀴 동계 2파이 r. 오른쪽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그냥 뭐 it가 되겠죠. 그래서 h는 2파이 전류가 이게 전체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다시 계속 이거 실수를 하네. r제곱분의 스몰 r제곱 써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없어지니까 h는 파이 r제곱에 it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2파이 r제곱에 it r. 그러니까 요거는 니은은 맞고 기억은 틀린 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팅 벡터의 면적 성분의 적분인 거죠. 결국에는 얘는 반지름 r인 유전체 옆면 전체를 통과하는 거니까 요 전체 면적과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인팅 벡터 s는 u분의 이게 이제 매질 속에 있으니까 E 클로스 B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기장 E하고 자기장 B를 구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D는 입실론 E라고 했으니까요. E는 입실론분의 입실론 파이 R 제곱의 QT. 방향은 무슨 방향이냐면은 전기장은 위쪽을 향한 방향, 위를 K라고 위쪽 방향을 이제 Z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다음에 B는 mu H니까요. 그러면은 이 자기장 B는 뭐가 되냐면은 2파이 R 제곱분의 mu IT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방향은 아까 말한 것처럼 파이 방향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μ분의 1에 전기장 E가 입실론 파이 R 제곱분의 QT K 그 다음에 크로스 얘는 파이 R 제곱의 mu IT R 파이 이렇게 될 때는
K하고 파이니까 그 외적해주면은 그 로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값은 여기 로하고 없어지고 그러면 입실론 파이 제곱에 R 4승이 될 거고 QT IT 곱하기 R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로.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SDA를 해줄 건데, 자, 얘는 로 방향이니까 위쪽 면 날아가 버릴 거고요. 아래쪽 면도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남는 건 옆면만 남아 있으니까 옆면에 그 승의 QT, IT, 요 위에는 R은 라지 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옆면의 면적은 뭐냐면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D가 되겠네요. 요 파이 하나 없어지고요. R 제곱 없어지고 요거 하나 없어지니까 남는 거는 입실론 쏘리 옆면의 면적은요 2파이 R 곱하기 D가 되겠죠. 여기 2가 있었네. 여기에 2가 하나 들어가야 되네. 2. 그럼 남은 거는 뭐가 남냐면은 2 없어지고 파이 하나 없어지고 그러니까 입실론 파이 하나 남고요. R 위에 2개 떨어지고 밑에 4개 있으니까 R 제곱에 QT IT 곱하기 T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틀린 게 되어버립니다. 사실은 뒤에 면적을 곱한 거를 요거를 빼고 나면 요게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얘는 포인팅 벡터를 여기다가 그려놨어요. 이거 포인팅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단위 시간당 전자기 에너지의 흐름이라는데 이거 잘 해보면요 단위가 맞질 않아요. 디멘전이 안 맞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잘 낸 것 같지는 않은데 차라리 맞게 내거나 그랬으면 되는데 틀리게 내가지고 좀 어이가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문제만 좀 풀고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음 문제들 다 풀지는 않았었는데 우리가 남은 문제를 풀다가 관련된 내용이 나면 그때 한번 기회를 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